오늘 오후에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충격을 받으셨을 건데요.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좋아하는 것은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마디로 하면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우 기자가 저 여론조사 내용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그냥 저 우하단에 보이시죠? 에브리 리서치만 보시면 돼요. 어떤 회사냐면 골 때리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조작을 넘어서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자, 관련해서 후보 지지도도 있고 정당 지지도도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얼마나 이 회사가 조작적이냐면 자 보세요. 정당 지지도 추이 그랬는데 41.3, 38.5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국임당, 내란당이랑 민주당이랑. 그리고 바로 아래 치고 올라온 게 보이죠. 분홍색. 개혁신당. 깜짝 놀라셨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한 도표 안에 두 개의 그래프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보면은 좌측이 0, 2, 4, 6 이렇게 두 개씩 올라가고 위로 가면 30, 40,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스케일, 단위가 다른 두 그래프를 겹쳐가지고 마치 개혁신당이 아주 빠르게 추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란당과 민주당이 그냥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붙어 있는 걸로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니까 ARS로 그것도 네. 낮 11시부터 오후에 집으로 전화를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여하튼 이거 모집단도 대단히 이건 잘못된 것인데 허술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집단인지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1월, 2월에 왜 윤석열 탄핵 국면에 지지율 막 50%까지 나왔던 적 있잖아요. 네. 그 지지율 때문에 사실 인생 망가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돌아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내란 잔당들, 뭐 아스팔트, 뭐 성조기 부대 엄청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문제가 됐던 여론조사를 만든 회사예요. 보여주시죠. 요건데 그때 당시 이것도 우하단에 보면 에브리 리서치잖아요. 여기서 윤석열 뭘 매우 잘못하고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매우 잘하는 편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50% 가까이 나오잖아요. 45.2%. 이런 사실은 잘못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당시 민심을 호도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진짜 인생을 망치는 많은 청춘들을 양산했던 그런 바로 문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거 믿고 따라갔다가는 인생 망치는 수가 이미 생겼고 인생 엘롱되는 거죠. 엘롱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자 아까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더 5월 20일 날 했던 거 올려주십시오. 이걸 또 유심히 정당 지지도 또는 후보자 개인 지지도를 보면요. 희한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47.1이 나오고 46%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조사했던 게 41.6대 46대 41.6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8.5가 나오는데요. 저걸 두 개 합쳐 보십시오.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치면 50.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6밖에 안 돼요.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뿌리면서 단일화 압박용. 자 그러면 이준석 너 주저앉을래? 그러면 우리 김문수 이길 수도 있는데 라고 기획하고 의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저 회사가 실체도 불분명하지만 이게 오늘 언론에 한 10개 이상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뿌리니까 네. 야 이렇게 해서 보수 결집시켜보자 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자마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제2의 그분 표현을 그대로 옮길게요. 제2의 명태균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 이병철 변호사님인데요. 제가 전화를 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병철 변호사 원래 보수 출신 인사입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과학적인 통계학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 최소 지금 격차가 아무리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모든 요소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격차가 10% 이상이 납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나온 건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의 제일 그 핵심이 그 명태균 사장이 여론조사를 손을 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 수치가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공작한 거라고 봅니다. 한 3주 전인가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에 김문수가 당기가 되고 나서 그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나온 요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가 있던데 그때도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근데 이게 지금 4%로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이가 단일화에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 100% 이긴다. 이 공조학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엄청나게 이제 정교하게 계속될 겁니다. 자, 오늘 이거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돌렸는데 길어서 분량을 좀 줄인다고 약간 빠르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렇게 빠르게 하면은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는 가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고 한번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좀 네. 이해는 됩니까? 네, 제가 제가 하자면 뭐 설명을 같이 좀 드릴게요. 해주십시오. 말씀 예, 듣고 예,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아니 먼저 네네. 자, 저 여론조사의 내용은 이런 거죠. 아무리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여론조사를 다 합쳐도 1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과학적이다. 그런데 저렇게 붙어 나와서 오차범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의도 중에 하나는 자, 지금 김문수, 이준석 둘이 합치면 이길 수도 있다는 걸 통해서 보수 결집을 시켜서 대선판을 뒤집을 수도 있겠네라는 것들을 일종의 선전을 하는 것이다. 이제 저하고 통화할 때는 이거는 공작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에브리 리서치 그 아까 도표 하나만 다시 네. 띄워넣어 줘 보세요. 지금 일단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먼저 질문이 이제 공개가 되고요. 24시간 언론사에서 공표하고 24시간 이후에 결과지가 공표됩니다. 좀 전에 이상호 기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에브리 리서치가 이제 의뢰해서 조사한 이 여론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경까지 조사를 약 8시간 정도 조사한 무선 ARS 조사고요. 5.5% 정도의 응답률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쯤에는 리얼미터 이런 데서 하면 5.5 이상이 넘어갑니다. 응답률이. 대선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넘어가서 결국은 교환원이 전화하는 거랑 근접해서 갑니다. 대선일이 가까우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갤럽 이런 데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13%부터 15%까지 응답률이 나옵니다. 일단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출근해서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서 7시까지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상당히 오차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딱 1000샘플이거든요. 림가중, 셀가중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통한 회사들은 전부 다 셀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셀가중과 림가중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성별, 연령, 지역 이런 것들을 놓고 셀가중은 모든 셀을 다 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 지역에 20대 여성 하면은 반드시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림가중은 대표적인 포변 예를 들어 성별로 뭐를 했다 그러면 하나를 놓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나머지를 퉁쳐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통한 회사들은 림가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는 림가중으로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통 유명한 회사들은 잘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여러 허점을 안고 자기들 유리하게 아마 이들도요 보나마나 셀가중도 해봤을 것이고 셀가중을 해봤는데 이게 저 편차가 격차가 너무 크게 나니까 림가중 방식 잘 쓰지 않는 것들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 짓을 하느냐 해서 좀 전에 이병철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죠.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조중동의 기류를 잘 보시면 마지막 이거 김문수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준석으로라도 해보자라는 기류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들이 처음에 한동훈 갖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준석으로 해보자라는 게 일부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를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가 둘이 합쳐보면 꽤 되겠네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빌드업 과정이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여론 조작이라도 한다 치면 갭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조작을 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좁혀놔야 조작을 하든 뭐를 하든 인위적인 어떤 가공을 해서 뭐를 해보겠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이겁니다.
저 이재명 60% 완전히 압도적인 뭐 등등등을 하면서 보수층의 이완을 노리고 저 진보층의 이완을 노리고 보수층의 결집을 노립니다. 네. 이런 게 전부 다 그 빌더 과정이다. 분명히 저희가 있고 저희 한복판에 그 저희가 있는 거에 총대를 맨 여론조사다. 짧게만 추가해드리면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공작이 결국은 이제 실현되는 과정에 미디어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보면 조선일보, 뭐 지사저널, 뭐 한국경제 등이 다 에브리 리서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네, 하고 네.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네. 디지털 타임스는 이 대단히 중요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에브리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준석 중심으로 뭐 이게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좀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군지? 권순욱으로 보이는데 확대 그렇지 가능한가요? 않습니까? 예. 예. 바로 권순욱이라는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디지털 타임스의 정치부장과 아, 정치부장 편집 하는 분이구나. 부국장을 맡고 있는데 예, 예. 이전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전에 팟캐스트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수박이라고 하는 이낙연계 의원들 줄 세워놓고 여전히 지금도 이낙연과 민주당을 외곽에서 때리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똥파리의 왕똥파리예요. 그러니까 예. 저런 친구들이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계속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 에브리 리서치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저 여론조사는 초박빙 상태로 됐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오늘 자 이재명 이렇게 가면은 60% 득표할 수 있고 절대 권력으로 향해 가는데 이거는 칭찬도 아니고 욕처럼 좀 들렸는데 야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 독재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바람을 잡으면 보수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죠. 이재명이 절대 권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결집 하나 시키고 이쪽은 초박빙 상태가 됐으니까 또 한번 해볼만 하겠나라고 결집시키는 것.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긴장하면서 박찬대 이제 대표권한 대행이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이제 저희는 이걸 면밀하게 몇 주 전부터 보고 있었고 이런 게 지금 오늘 뭐 에브리 리서치에서 나온 이런 이 왜곡적인 해석의 오류를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저희 후보가 55%가 나왔으면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후보가 22%가 나왔으면 거기 절반 이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치 거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든다든지 해서 해석의 오류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각 그 신문사나 언론사에 계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게 어떤 것이 바른 뉴스고 바른 표본인지에 대해서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 공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딱 보이는 걸 보면요. 야, 그거 누가 믿냐? 그거 그만 얘기해라. 이런 느낌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는 열기가 좀 식고 있느냐? 아, 다른 사람이 다 찍어줄 거니까 나는 안 가도 되겠다라고 하시느냐? 아니면 지금 자 29일, 30일 이제 내가 정말로 그날이 기다려진다. 사전투표 나 반드시 한다. 본투표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이제 열기가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방송 2만 분 이상 보고 계신데요. 야, YG킴님께서 미국에서 드디어 투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자라고 하셔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뭐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가자라고 이제 구호만 외치고 본인은 누구를 찍었는지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들 수록제까지 보내주셨는데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친구, 지인 또는 외국에 계시는데 오늘부터 지금 이제 재외국민 투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투표를 했거나 현재 투표를 할 계획인 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투표를 하는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YG킴님께서도 오늘 투표를 했으면 어디에서 투표를 했는지 올려주시면 아,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어디서 투표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좋습니다. 와, 신용환 교수님 이것저것 잘 아시는 분입니다. 흥글러님입니까? 그리고
야, 기왕 이것저것 노길주님도, 난다고 예.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만 더 경각심 차원에서 예. 뭐 그걸로 인해서 뒤집어진다고 생각진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투표율도 높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계를 잠시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3월 3일 날 아침에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3월 8일까지 9일 연속 명태균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세상에 이제 오픈이 됐었던 게 있죠. 9일 연속으로 하는 가운데서 안철수가 제 기억에 7.4%가 맥시멈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3월 2일 날 마지막 TV 토론을 하고 3월 3일 날 아침에 단일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5월 27일 날 6월 3일 선거잖아요. 딱 일주일 전 5월 27일 날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까지 이준석은 워낙 이제 자기가 토론에서 뭘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이니까 이준석 후보가 5월 27일 마지막 그 토론을 하고 그날까지도 아마 단일화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 그 당시 안철수 후보랑 비스무리하거나 그보다 밑에 지금 아마 지지율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죽기 살기로 그래도 한번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상대가 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중요합니다. 말씀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